더불어민주당이 강릉과 춘천시장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예비 후보들도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지만 유권자들은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태백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항노화 헬스케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의 서핑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경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어제 닷새 만에 7,000명대로 다시 늘어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4,74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920명, 춘천 1,083명, 강릉 626명, 동해 276명, 속초 264명, 삼척 104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3만 2,83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내에선 1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서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59살 A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변호인과 의견 조율을 거쳐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자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방화 혐의와 관련한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춘천시장과 강릉시장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당에서 진행했던 후보자 선출을 중앙당과 협의해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예비 후보들도 모르게 이루어진 깜짝 발표여서 해당 선거구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춘천과 강릉, 서울과 대전 서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 선거구는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라며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선거구가 꼭 이겨야 하는 선거구라고 판단해 전략 선거구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꼭 이겨야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중앙당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후보 선정 방법이나 경선 방법들을 결정해 나가면서 필승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자 후보 선출 방식을 전혀 종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장 선거구의 경우 6명 정도인 예비 후보자를 3명 안팎으로 압축하고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반반씩 섞어 1위 후보를 최종 선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선거구가 되면서 경선도 가능하고 후보자 한 명을 내려꽂는 전략 공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선을 한다면 50대 50 방식이 아니라 100% 시민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있는 사람들 빼고 뭐 있겠나요? 강릉은 모르겠네, 강릉은. 전략 선거구가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지금껏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비 후보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책 발표의 직전 내용을 전해들은 한 후보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선 후에 골당하는 정도 저는 가슴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단수를 준다면 저는 바를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예정됐던 춘천시장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하지 않거나 미루기로 하고 중앙당과 후보 선출 방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후보 선출 방식이 빨리 결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선거구에서 고군분투하는 예비후보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마음도 잡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 교육을 책임질 수장인 강원도 교육감도 함께 뽑는데요.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내리 3선을 한 민병희 교육감이 떠나고 새로운 얼굴을 뽑는 만큼 벌써 8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당 공천도 없고 단일화 논의도 지지부진해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 일색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강원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교육감도 함께 뽑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책상도 바꿔주고 신발장이라든지 책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후보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후보는 한 2명. 혹시 그 후보나 공약이나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요, 들어본 적은 네. 네, 아무래도 그냥 보이는 게 다니까. 강원도 교육감은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재정을 관할할 뿐 아니라 15,000명 교원의 인사권을 가집니다. 학교 설립, 이전, 폐지는 물론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을 재량껏 추진할 수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2010년 이후 내리 3선을 연임한 민병희 교육감이 떠나면서 새로운 수장을 뽑게 되는데 벌써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소속 정당이 없고 정당 공천도 없다 보니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의 이력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진보 보수 성향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단일화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후보는 많은데 막상 유권자의 관심은 적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 복지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고 행정,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아예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에 정당하게 경쟁이 되고요. 유권자들한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교육감 후보가 정당 가입을 못하게 되고 정당 추천도 못하게 되고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자유학년제 시행 같이 강원교육 전반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권자들이 후보별 정책 차이는커녕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3조 원 규모의 국토부 백두대간권 발전 계획에 포함된 태백시의 항노화 헬스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헬스케어 시설 조성뿐 아니라 의료용 대마와 같은 바이오 연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사베리골 일대 항노화 헬스케어 사업 부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이곳 부지에 추진됐다 자초된 게임 산업 등을 대신할 항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비롯해 7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헬스케어 단지 조성은 이르면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협의 보상을 시작으로 강원랜드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과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헬스케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는 일자리 창출 등 대체 산업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단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분야는 의료용 대마입니다. 대마에서 추출한 약효 성분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태백시는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특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회와 식약처 등의 동의 없이는 대마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춘천시와 경북 안동시가 이미 대마 관련 사업을 태백시보다 앞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페트법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의료용 대마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태백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약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조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태백에서 나는 그 생산물을 독과점으로 납품받아서 제품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에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 잠정 합의에 따라 대체 산업 도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서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서핑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해경도 사고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센 파도가 연달아 몰아치자 서프보드를 타고 중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찔한 경험을 위해 높은 파도가 치는 날을 기다리는 서퍼도 많지만 그만큼 보드에 부딪혀 다치거나 바다에서 떠밀려 표류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조류 같은 게 이안류 같은 거 휩쓸리면 방파제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찍어서 뭐 보드가 박살이 난다거나 수영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서핑은 가능해 바다를 찾는 동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을 위해 해경에 신고를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직접 방문 등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 그냥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핑 인구가 늘면서 5년 전 한 건에 그쳤던 미신고 단속 건수는 지난해 9건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파도가 크고 위험한 날 그래도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좀 마음의 안심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경에서 전화 옵니다. 해경은 서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편리한 QR코드를 활용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훨씬 높아져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을 찾은 서핑 인구는 18만여 명. 서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50년 후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배, 과수 농가가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발표한 과일 재배지 변동 예측 자료를 보면 사과와 배 재배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단감은 강원도를 포함해 중부 내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아열대 작물인 감귤의 재배 한계선도 상승해 2070년에 강원도 해안 지역까지 올라올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강릉의 한 분양형 호텔 객실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호텔의 운영 수익 배분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모 호텔 객실 소유자 50여 명은 오늘 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당초 계약과 달리 호텔 측이 임대료 수익금을 일부 주지 않거나 수익률을 낮춰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익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투자자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은 올림픽을 전후해 강릉과 속초에서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일부 다른 호텔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로 투자자들이 호텔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이 민간기업 3곳과 함께 고성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일명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와 고성군 3개 기업은 2025년까지 고성군 일대 66만 제곱미터에 모두 3천억 원을 투자해 고성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일명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연드림파크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주류, 간장, 젓갈류 제조업체가 들어올 산업단지와 관광 휴양시설과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설 치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1,000명가량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현재 3곳의 사업 후보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은 지역관광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동해시는 전국 신규 6개 지역 가운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등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수행은 동해관광문화재단에서 맡으며 5대 권역 관광지 집중개발과 해안경제 관광특구 도시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1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엔 전국 32개 지자체가 신청해 1차 평가에서 강릉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이달 말 최종 2개 지자체가 확정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